안녕하세요. 인생 재테크 전문 강사 아장스망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분양 매물 방송 이후로, 그동안 이제 현장 분양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스터디 위주로 진행을 좀 하다가, 사실 이렇게 매물 방송 관련 외에 부동산 관련된 방송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부동산 시장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많은 변화 중에서 오늘은 특히 그 지금 과연 집을 사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되느냐, 집을 살 때이냐, 라는 그런 질문들을 사실 제가 많이 받아요.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짤막하게 내서 과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집을 내가 구매할 타이밍이 지금 시기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관망을 하고 좀 더 지켜보면서 그 부동산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지금 부동산 재테크를 통한 어떤 그 재테크 매수 타이밍 뭐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오로지 이제 집을 구매할 시기, 그러니까 집을 구매할 시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집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대표적인 재화가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구매할 시기가 적당한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을 구매할 시기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또 부동산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내가 집을 구매할 시기에 적당한 타이밍이 되는가라는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짚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분양, 그다음에 부동산 재테크, 뭐 스터디 관련된 강의를 이제 진행하면서 거의 한 10년 이상, 12년 정도, 13년 정도 됐죠. 그 하나의 그 주기를, 특히 우리 부동산에는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이제 거의 뭐 정설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주기들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기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 그 시기에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현장의 어떤 반응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과연 지금 매수 타이밍이, 또 이제 뭐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잡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오늘 방송은 매도 타이밍보다는 이제 매수하는 어떤 시기에 적절성이 어떻게 맞느냐라는 것을 좀 제가 좀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얼마 전에도 그 분양권 전매 제한, 그죠? 올 8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그 기사가 광고가 나서, 사실 내용을 제가 좀 이제 요약을 해서 제 카페에, 소액 투자 그 카페에 이제 제가 글을 올렸는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글 내용을 보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댓글을 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제 규제들이 지금 이제 더 한층 또 강화돼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뉴스나 이제 방송 보도에서는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강화로 인해서 과연 지금 집을 매수할 타이밍이 적절한가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들,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이 되겠죠. 매수 타이밍에 대한 갈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그 내용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집을 매수하냐 매도하냐의 어떤 결과의 어떤 그 척도로 많이들 삼으시는데,
물론 그 부동산 정책,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당연히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 세부적인 사항이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그 가치를 논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택의 매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의 어떤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택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대표적인 재화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특히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규제를 하고 있는 주택 재화는 바로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를 대부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과연 상승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사실 내놓고 있는데, 이 규제 정책하고는 또 반대로 현장에서는 실제 부동산을 찾아가시거나 지역의 현장에 어떤 그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집을 살려고 하는 그 관심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가시거나 또 이제 발품을 팔아보시면 실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지역은 굉장히 당연히 강남 3구를 비롯한, 그죠? 서초라든가 강남, 송파, 이 강남 3구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그 주변의 고가 아파트들, 거기에 맞는 또 규제 정책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또 뭐 그런 어떤 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그 일종의 그 뉴스거리들, 기사거리들,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소폭으로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주택,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정부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얼마 전에 8월 이후에는 아예 준공 이후, 그죠? 준공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제로 바꿔버렸는데, 그 6개월 전매 제한의 기간을 바꿔버린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한 가지죠. 그거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즉 매물을 실수요자 중심에게 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실수요자, 즉 뭐 1가구 1주택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오늘은 뭐 1가구 2주택, 뭐 1가구 3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제가 어떤 방송을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이제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연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또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지금 대출을 받아서 또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과연 집을 지금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갈등, 그죠?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사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수도권의 서울권, 특히 뭐 서울, 그 다음에 사대문 안에 저희가 뭐 영등포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건 맞고, 대부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들, 저희가 전문 기관에서 얘기할 때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잡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그죠? 자, 그 아파트의 공급량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뭐 대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방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매물을 올려놓는 사이트들, 대부분은 이런 사이트들은 뭐 분양권에 대한 매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매물이에요. 일반 매물은 이제 어떤 분양권 입주에 대한 매물이 아니라 기존에 준공이 끝나서 입주를 했고
한번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매도를 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매물들, 일반 매물들에 대한 그 공급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에요. 그죠?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좀 한 가지로 더 나눌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더 나눌 수 있죠. 입주 물량에는 보통 분양 물량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그 다음에 현재 준공이 끝나서 입주는 되지 않았지만 미분양된 물건, 이 세 가지 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그 준공 이후 등기가 한번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일반 매물이 있어요. 즉,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죠. 그 다음에 분양 거래, 분양을 하겠다라고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분양 매물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분양 매물들은 사실은 굉장히 또 인허가 단계이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서부터 그 다음에 준공 이후까지, 이전까지, 그죠? 보존등기 치기 이전까지의 그 기간들이 굉장히 짧으면 한 2년 반, 3년, 길면 5년 정도, 이런 기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공급량으로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 매물에 대한 어떤 그 성격은 사실은 분양 매물 자체에 대한 그 성격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부동산 지표로 거래 지표를 삼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할 때 매물에 대한 어떤 성향을 이제 선 지표로 삼는 게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이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준공이 거의 끝난 단계에서, 그죠? 보존등기 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끝난 단계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이 불과 길어야 3개월 정도 내외의 기간이 걸리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빠를 때는 뭐 한 달, 보름, 두 달, 좀 길어도 3개월 내에 입주를 다 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니면 뭐 어떤 가격대별로, 그죠? 우리가 공급 물량을 책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입주 물량은 저희가 일반 거래 매물, 이제 아파트 거래 매물과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매물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미분양은 준공이 이미 다 끝난 거죠. 그죠? 예,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물건, 즉 최초 입주의 물건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도 사실은 입주 물량으로 봐야 돼요. 입주 물량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미분양이라는 하나의 그 어떤 카테고리를 저희가 묶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사실 입주 물량하고 같이 보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은 그만큼 주변에 왜 이게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사실 보셔야 되겠죠. 그 전에 분양을 할 때 주변의 시세라든가 아니면 분양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기반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건축을 진행하고 또 분양을 시작하고 또 준공이 끝난 이후에도 그 주변의 기반 시설들이 다 확충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어떤 매물, 입주 물량의 매물들을 저희가 사실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는 어떤 그 요인 중에 공급 물량의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쭉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물량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 매물 아니면 입주 물량이나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지표상으로 사실 볼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과연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저희가 이제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는 지금의 타이밍이 맞느냐라고 책정할 수 있는 거는 주변의 시세죠, 사실은. 이 지금 시세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 장담하고 확신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아예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누군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시장의 상황들을 사실 보셔야 되고, 때문에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라든가 일반 매물이라든가 거래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셔야 되지만, 과거 지나온 우리 기존의 어떤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든가 지나온 어떤 아파트 가격의 거래 곡선들, 그래프들, 통계들 이런 것들을 가장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의 아파트의 뭐 어떤 공급량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는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제 공급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뭐 오히려 뭐 한 120%가 넘는, 그죠? 그냥 100%에서 120는 120% 넘었기 때문에 100%가 넘었기 때문에 집을 갖지 못한, 즉 지금 집을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 없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어떤 공급 물량이 전국 단위의 어떤 공급 물량으로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수도권,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지금 정부의 규제가 많이 있고, 특히나 강남 3구를 비롯한 이제 고가 아파트들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지난 한 뭐 7년, 8년 이전의 그런 기간들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과연 계속 떨어졌느냐, 아니면 보합 상태였었느냐, 뭐 이런 지표들을 사실 보면 좋잖아요. 자,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6년도 이제 자료에 보면은 이제 청량리 34평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한 6억 원 정도였어요. 예. 근데 지금 2020년 한 3월, 4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약 2배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상승했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 청량리 34평대의 신축 아파트, 거의 대부분 이제 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12억 원 선 언저리 내외에서 또 뭐 거래가 되든 아니면 호가로 진행이 되든 그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2017년 5월 대치동의 개포 우성 1차 같은 경우 45평이 그때 이제 가격이 19억 4천만 원 정도, 약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2020년 한 3월 5월 뭐 이 기점으로 봤을 때 약 35억 원이에요. 매매 가격이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의 다 2배 이상씩의 가격 상승이 진행이 됐어요. 그것도 2016년, 17년부터 2020년까지면 불과 3년, 4년이에요. 그죠? 불과 3년, 4년.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그 현상이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그 기준점, 상승률, 뭐 이런 거를 매입가 대비 한 25%에서 30%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6억 원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원이 됐으니까, 그죠?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잖아요. 뭐 통상 한 뭐 30% 내면, 그죠? 뭐 6억 정도면은 저희가 한 7억 후반에서 8억, 뭐 9억 이하. 그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연수 대비 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랐다, 2배 이상씩 다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에요. 물론 이 가파른 상승에서 더 내려올 소지는 있죠. 그죠? 내려올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려올 소지가 과연 얼마까지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그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2배 이상 오른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임대인, 즉, 뭐, 매도자가 되겠죠. 매도자가 지금 12억 원 하는 청량리 34평 아파트를 얼마에 팔까요? 뭐, 10억? 9억? 8억?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한번 오른 상태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그 가격이 정말 저점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 인식이 되게 강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가 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뉴스거리들에 봤을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현장에 가면 가격이 떨어져서 나온 매물은 거의 없어요.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떨어져 봐야 불과 뭐 11억 5천, 그죠? 10억, 10억도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런 매물은 없을 거야, 아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0년 동안,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그 10년 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2010년 정도 되겠죠. 2010년이나 2010년 전. 그 전에 불과 서울권이 아니더라도 서울 주변에 수도권 중심에서 2억대, 1억 후반대, 3억 초반대, 3억 이하대 매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럴 때 한번 우리가 2000 이제 지금 10년도 전후에 2007년 정도 되겠죠. 2007년 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금융 사태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한 2년 3년간은 아파트 가격이 약간 소폭 하락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다시 V자로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일반 우리가 그 매물, 분양권 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아파트 매물의 가격이 보통 3년, 4년 만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뤘다는 것은 되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집을 구매할 지금 타이밍이 맞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의 지표 요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자금적인 어떤 여력에 대한 어떤 그 플랜도 짜셔야 되고, 그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사실 1가구 1주택자에게 지금 그 주어지는 혜택들,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그 정책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전세로 이제 현재 임차 중이시다. 아니면 또 월세로 임차 중이시다. 즉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지금 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영등포에 지금 한 30평형대 이런 그 매매가가 보통 한 9억에서, 그죠? 물론 5억짜리 이하 중저가 매물도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억이라는 그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전세가 대비가 보통 한 60% 정도 보죠. 60%에서 많게는 70%. 지역별로 전세가를 동결해 가지고 70% 이하는 이상은 절대 못 받는 지역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60%에서 70%의 그 전세가를 선정한다고 봤을 때 5억이면은 지금 70% 잡으면 3억 5천이죠. 자, 3억 5천의 전세금을 내가 갖고, 물론 현금이 다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금이 없이 또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출 이자 금리도 있죠. 물론 금리가 지금 떨어져서 2% 중반, 2% 후반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3억 5천이라는 그 전세금을 갖고, 내가 그 전세금을 갖고 계속 임대차를 하고 있다가 아파트 가격이 몇 년 지나서 계속 떨어지면 내가 그때 거기에 좀 돈을 보태서 분양을 받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는 분양 어떤 그 청약을 놓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희망하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있어서 내가 그 아파트 가격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언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여력이 되시는 선에서는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금 3억 5천이라는 거는 사실 보증금이잖아요. 그죠? 자, 이 보증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내가 1가구 1주택자가 주거를 하면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을 했을 때의 가치는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던 거를 뭐 한 6억, 뭐 5억 이상의 어떤 매매가를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융자를 낄 수 있는 상황도 생기지만 했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의 감당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상승폭이 더 클 수가 있어요.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양도세라든가, 그죠? 재산세라든가, 뭐, 요런 어떤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또 할인, 세금 할인, 그죠? 세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뭐, 많게는 뭐, 보유세 같은 경우 50%, 재산세 50% 감면도 해주고 있고. 자, 이런 혜택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3억 5천이라는 돈을 지금 전세금을 갖고 그 전세금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전세로만 지금 거주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3억 5천에 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죠. 제가 오히려 전세 대출을 받은 대출 금리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이자를 내야 돼요. 자, 그 전세보증금이 결코 내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어, 내 어떤 재산의 가치를 높여줄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단순하게 부동산의 어떤 전체적인 그 정부의 정책, 또 부동산 시장, 뭐 이런 어떤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 자,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타이밍이 어떤 그 지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도의 내용만 갖고서 뭐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즉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물을 손님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고 또 매도를 하고 또 매수하는 어떤 그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통계 자료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그 매수자들이 그죠?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뭐 그걸 가지고 꼼꼼히 따지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매물을 또 설명해 드리는 거고 하지만 단순하게 지금 내가 아파트를 주택을 구매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기로점에서 내 여건이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뭐 그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든 아니면 소폭으로 상승하든 그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재테크나 투자의 수단은 결코 없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놓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인지하신다면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히 아파트를 내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수도권에 서울권에 이제 아파트를 좀 그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야 될 타이밍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물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물을 찾아보시는데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급량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공급 물량, 우리가 서울을 기점으로 봤을 때 보통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어떤 전문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그 주택 시장이 안정되려면 연 약 한 5만 호 정도, 5만 호실, 5만 호 정도의 새 아파트의 그 공급량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물론 연간 2만 호, 3만 호 이렇게 쭉 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19년도가 한 4만 4천 호 정도 공급이 됐어요. 서울에. 자, 2020년, 올해에는 약 4만 2천 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아직 올해가 남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2020년만 1년, 2년 이렇게 통계치만 가지고 사실 이제 그 계산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의, 주택, 아파트 공급량을 한번 따져보니까 약 3만 4천 호 정도 됐어요. 예. 10년 동안 평균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연간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약 5만 호 정도 돼야 부족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0년 동안의 평균의 물량이 지금 약 2만 3천 호라는 통계 자료에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만 3천 호라고 하면 한 절반가량이 지금 부족한 거죠. 자, 서울의 그 고가 아파트, 9억 원, 15억 원 이상 하는 고가 아파트나 아니면 우리가 6억 원 이하 하는 중저가 아파트들을 포함한 서울권의 모든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공급량이 10년 동안 지금 부족해요. 자,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2021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물량은 약 2만 3천 호라고 그랬죠. 절반가량이 지금 부족해요. 그 절반가량이 부족한데 절반가량이 지금 내년에 4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지 되는데, 아니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 아까 5만 호 정도니까 5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 되는데 2만 3천 호 정도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 2만 7천 호 정도, 그죠? 그 정도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그 서울의 하나의 지표, 그 어느 지역에 특정된 지역에만 공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물량을 갖다 측정하는 거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또 그 가격의 물량이 또 맞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이라는 하나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는 특히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부동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이동할 수 있나요? 이동할 수 없죠. 부동산은 이동이 안 돼요. 다른 재화하고는 달리 부동산은 이동을 할 수 없어요. 자, 이 지역에 한번 져지면 이 지역에 10년, 20년, 30년 그 건물이 있고 아니면 그 30년이 지나면 또 뭐예요? 그죠? 재건축 하든,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정비 사업이 또 진행이 되잖아요. 자,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 그 지역에 공급되는 양은 전체적인 지역의 공급량의 그 규모에 따라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요인이 분명히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내년에는 2만 3천 호 정도의 입주 물량이 계획되어 있어요. 자, 연간 약 5만 호 정도의 신규 입주 물량, 또 입주 물량, 우리가 왜냐면 재건축, 또 재개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울에 지금 포진돼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주해서 정착할 수도 있고 또 이사해서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자, 이주하는 인원을 봤을 때 5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1가구 1주택의 어떤 그 가구 요인들을 충족하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청약을 받든 아니면은 일반 매물에 대한 일반 거래 매물을 내가 사든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발품을 팔아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가능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부동산 정책들이 보통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죠?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2017년도 8월 2일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죠. 그 다음에 2018년 9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3가지의 큰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어요. 물론 현 정권이 이제 총선에서도 압승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죠? 규제 정책을 펼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다 떨어지고 폭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팩트입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특히나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은요,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하락한 게 아니라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내가 집에 거주를 하면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수단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지금 임대차를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매수 가격의 타이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고 타이밍을 잡고자 좀 알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주변에 일본, 예를 들어서 미국, 주변의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만큼 가격 상승이 가팔랐고, 때문에 그런 주변에 특히 일본의 어떤 아파트 가격 붕괴가 진행이 되면서 빈집이 나오는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일본과 우리의 현상이 비슷한 점은 있지만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좀 더 이제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금 왜 매수의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지금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됐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죠. 지금 저금리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금리가 예금금리도 지금 내려가 있고요. 네. 보통 지금 저축 예금이나 적금 이런 금리가 거의 평균 1%대예요. 네. 자, 1%대의 예금 저금리인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저금리인 상태에서 내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목돈을 예적금에 과연 넣을 것이냐. 그렇죠? 자, 예적금에 넣어서 1%의 금리를 내가 지금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럴 분들은 거의 없죠. 지금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특히나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 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성향이 커요.
자, 이거는 그냥 지표로도 나타난 거예요. 자, 어제자 신문에 보면은 중저가 이하의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매물들이 뭐 5억 한 5천에 거래되는 뭐 매물들이 5억 6천, 5억 7천에 이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자, 이 매물이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저금리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금리가 우리가 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대출금리도 굉장히 내려가 있잖아요. 자, 그럼 거기다 예금금리나 적금금리도 지금 내려가 있단 말이죠. 자, 모든 금리가 지금 내려가 있어요. 금리가 인하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의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뭐 보험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집을 만들면서 특히 1가구 1주택으로 내 집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실거주하면서 투자를 하는 재테크 수단으로는 지금 내가 집을 구매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자, 이거는 아마 제가 뭐 십몇 년간 현장에서 뭐 활동을 하면서 얘기하는 하나의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돈을 가지고 있고 그 목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 그 지금 저금리인 상태에서 내가 그 목돈을 과연 어떻게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분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을 하나 구매해야 되는 시점에서 과연 지금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자, 과연 나는 그러면 내 재테크의 수단으로 내가 집을 언제 구매할 것인가? 지금 하셔야 되네요. 예,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지금 내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 어떤 뭐 이게 뭐 투기 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1가구 2주택 3주택 뭐 이런, 사실 1가구 2주택자도 저희가 뭐 어떤 투기에 대한 다주택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자, 정부에서 이런 커트라인들을 만들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런 커트라인들이 몇몇 지역에 어떤 고가 아파트나 이런 그 아파트들에 대한 커트라인에 적용이 되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중과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정부의 규제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 그 규제 요인들은 자금력이 풍부한 분들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9억 원, 15억 원 하는 고가 아파트들은 대부분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자금력, 현금의 동원성이 된다는 분이죠. 자,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현금 동원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가의 어떤 아파트 가격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 거기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을 하고, 자, 그 중저가 아파트에 또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서울 주변의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 주변의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런 풍선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재테크로 활용하시자고 하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집을 구매하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정말 바닥을 찍고 저점을 찍었을 때 사야 되는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언제요? 지금.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자, 현장에 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항상 중요한 거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발품. 그 중에서 발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서 직접 알아보시고,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손품. 아까 그 손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장에 찾아가는 건 발품이지만 손품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죠? 매물도 찾아보고 주변의 시세가 얼마인지도 보고,
또 여기는 뭐가 좋은지도 보고, 뭐 현장을 매일 가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뭐죠? 인품. 그죠? 인품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인성을 얘기한다, 뭐, 이런, 뭐, 의미도 있지만, 인성보다는 유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뭐, 부동산을 가시든, 현장 주변에 어떤 주변에 어떤 매물, 분양 매물, 이제, 홍보관이든, 가서 계속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시고, 현장의 상황을 체크하시고, 지금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이 투기를 하거나 뭐 어떤 투기의 조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걸 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집을 지금 사야 될 상황에서 과연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 맞느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쭉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어떤 과거에 십몇 년간의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꼭 서울의 어떤 뭐 아파트 가격만 지표로 삼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자, 어, 실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격, 아파트 가격이 어느 지역은 굉장히 떨어졌다. 어느 지역은 뭐 진짜 말도 못하게 뭐 마이너스 피를 받고 팔았다.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물론 그런 지역도 있죠. 자, 어느 지역이나 모든 아파트 가격이, 모든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가구 1주택자로서 이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 특히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면서 집을 구매해서 이동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내려가서, 지금보다 더 기다려서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타이밍은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의 지표, 과거의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주변에 어떤 이제 뭐뭐 했다더라, 우리 뭐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카더라, 뭐 그런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품이라고. 그죠? 뭐 손품으로서 뭐 찾아볼 수도 있고요. 뭐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서 뭐 매물을 파악해보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뛰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을 건데, 내가 이 집에 대한 어떤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 가서 매물을 살펴보고 그 지역의 매물 중에서 지금 매도자가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급매로 내는 매물도 간혹 있죠. 왜? 자금이 급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그런 매물들도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 그런 매물들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또 찾아보시고, 그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또 주변의 현장들을 또 비교해 보면서 보시고 하면서 그 현장에 내가 가고자 하는 관심 있는 지역의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살펴볼 시간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자, 타이밍에 대해서 일종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만 신뢰하고 하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러나 전체적인 지표의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만약에 집을 사야 한다, 아니면 난 지금 집을 사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집을 사야 될 시기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을 구매해서, 아파트를 구매해서 내가 이거를 뭐 2배치기, 3배치기 뭐 이런 어떤 가파른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하시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어떤 재화의 수단이죠.
재화의 수단으로는 지금 집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집을 구매하시는 재테크의 수단이 다른 어떤 거를 구매하고 다른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재테크의 수단으로 나중에는 되돌아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보시고 한번 고민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요런 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어떤 강의를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뭐 스터디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뭐 대형 규모의 어떤 강의라든가 이걸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 지나온 어떤 삶의 어떤 시간의 순차로 봤을 때에 인생에 대한 재테크를 여러분들한테 사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나이가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뭐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이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내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 대비, 그죠? 투자 대비 가격 상승이 높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죠. 자,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조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전세금과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금 주택을, 아파트를 구매할 시점으로 보시고 매물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외에 뭐 어떤 관련된, 그러면 뭐 과연 뭐 아파트를, 그러면 어느 지역을 봐야 될 것이냐, 뭐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지금 뭐 청약을 넣어야 되고,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지금 구매를 해야 될 것이냐, 막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한 지역에 뭐 이렇게 편향돼서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되게 좀 뭐랄까, 좀 일반적인, 그죠? 뭐, 객관적인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뭐, 추후적으로 제가 좀 더 이제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진행할 거긴 하지만, 자,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매물의 특징이라든가, 뭐, 청약이면 청약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냥 객관적인 지표, 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시간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그런 매물들은 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은 주택을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타이밍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꼭 한번 발품을 팔아서 현장의 주변의 상황들을 꼭 좀 체크해 보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아파트 매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뭐 어떤 지역별 아니면 뭐 어떤 아파트 매매 가격별 뭐 요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어서 좀 매물에 대한 어떤 방송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